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 결국 김태호가 시발점이었나, 이런 소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된 지 며칠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다가 한잠도 못 자고 방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안대희 전 중수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섰다가 낙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시절 수임료가 너무 과다했다는 이유로 낙마를 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과 지금 조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대법관 출신이었고 평생 집안채에 있던 청렴한 분이었습니다. 조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조국은 임명이 되었고 그 고결을 하셨던 안대희 대법관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 때에는 특히 그 국무총리 관련해서 인사 참사가 연달아서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의 연이은 인사 참사는 참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여론과 국민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했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조금만 비판이 나와도 예민해하면서 줄줄이 낙마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를 보십시오. 무려 22명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아예 여론 눈치를 보질 않습니다. 이것이 민주정부 맞습니까? 좌파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가장 욕을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MB정부 때 소통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 그 젊은 청년들의 좌절을 봤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옳다. 우리 표는 무조건 정의롭다. 이겁니다. 이러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부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자신들이 지금도 정권 초에 그 거품이 있었던 80%에 육박했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뻔뻔해도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재인은 왜 그토록 많은 비리 정황이 있는 조국을 그토록 감쌀까요? 결국 추측과 가정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문재인의 속마음을 안 봤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내부의 비리를 양심 선언했었죠. 무려 수십 건입니다. 그중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이 정권이 흔들렸습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직무유기, 임명 강행 이런 것들이 막 터지니까 그들이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 중에 저의 상관이 있었습니다. 데스크를 담당한 중간 간부인데요. 이 사람은 저 같은 특감반원 8명이 보고한 것을 취합하는 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문화는 상급자, 윗사람이 좀 책임지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랑 같이 네트워킹 때문에 골프를 같이 쳤어요. 그런데 저만 징계받고 그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과장, 완전 요직인데요. 그 자리에 온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5급인데 5급에서 4급 되려면 최소 5년 반, 6년은 돼야 되거든요. 한 6년, 6년 반 이렇게 심지어 7년 만에 승진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한 4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진을 해서 범죄정보과장으로 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승진하려면 최소한 2년은 남아있는데 이상하네. 그럼 그게 뭐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말이에요. 무리해서 초고속 승진까지 시켜서 범죄정보과장으로 온다면은 제 추측이 맞는 겁니다. 제 추측이 뭐냐면요. 그 중견 간부가 저 같은 사람 8명 전체의 그 특감 번호 8명 전체의 그 정보와 내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폭로를 하거나 양심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그런 경우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보직인 중앙지검 범죄과장으로 간다는 그런 소문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조직이 그런 조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만약 이게 맞다면 청와대는 그 폭로가 두려워서 영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또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2년이 훌쩍 넘도록 그 비서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8월 달에 그 직을 떠난다 이런 소문을 제가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뭐 위에서 좀 더 있어 달라 그렇게 해서 더 있게 됐다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민정수석실의 다른 비서관들은 모두 떠났거나 아니면은 보직을 다른 부서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현 반부패 비서관만 그 자리에서 아주 장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보직으로 보낸다는 그런 소문도 또 있어요. 저는 그 박형철 비서관이 뭘 원하는지 저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서관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장수하고 있는 거,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더 많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그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불만이 생기도록 청와대 수뇌부에서 내버려 둘까요? 그는 더구나 박형철 비서관은 평생 동안 공안검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뼛속까지 우파예요. 그 위치가 그랬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혹시나 그가 불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겠죠. 청와대 무서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짐작 가시죠?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당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의혹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장기간 재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있던 반부패 비서관실 뿐만 아니고 다른 비서관실, 즉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리고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총 4개의 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죠? 바로 민정비서관실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리 정보를 보고받는 그런 부서입니다. 관리도 하고요. 즉 저는 조국이 문재인의 가족에 대한 핵폭탄급 약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조국이 낙마했으면요, 이번에 어찌 되었을까요?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제 힘도 없는데 아주 만만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즉 조국은 살기 위해서 낙마를 하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문재인이 고심했다고 합니다. 임명 전날까지 조국과 만났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혹시 조국이 넌지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문준용, 문다혜 등등 여러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아주 예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한번 했을까요? 직접 제가 보지는 못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임명을 보면서 그러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이 김태우가 양심 선언을 한 이후에 청와대는 또 다른 폭로를 두려워하는구나. 저의 상관인 데스크나 전 특감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이나 그리고 조국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그 사건으로 책임을 진 사람이 없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관과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영전을 했죠.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이쯤 되면 우리 박형철 비서관은 영전할 수도 있어요. 조국 따라서 법무부 차관짜리나 오면은 이거 재밌는 상황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 예상에 딱 맞는 거죠. 폭로했던 김태우만 잘리고 나머지 예민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전된다. 다 다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전혀 뜬금없는 그런 상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